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지역 지자체들이 지역 간 상생 발전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교류 산업과 업무 협약으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지역 간 상생 발전 방안을 살펴보고 극복해야 할 갈등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윤길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의 상생과 갈등 상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안동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안동시와 서울특별시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안동시가 지금 국내에서 협약을 맺고 있는 도시가 9곳이 있고요. 해외 도시는 이미 11곳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안동시와 협력할 사업이 많았는데 지난 10월 6일이었습니다. 공기창 안동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상생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앞서서 2016년에 안동시와 이 서울시 간의 우호 교류 협정에서 한 발 더 진전된 협약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 네. 안동 출신의 출향 인사들이 서울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협력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또 안동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이 서울시도 앞으로 좀 협력해서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동의 농민들이 크게 기대하는 분야죠. 네. 우수 농특산물을 직접 거래하는 이 장터를 여는 것도 확대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네. 오는 11월이 되면 이 서울 상생상해에서 안동의 주간 행사를 열고 안동의 농산물과 축산물 이 홍보 행사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네, 안동시와 서울특별시의 상생 협약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난 5월에 의성군도 대구 수성구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도시와 농촌 간의 자매 결연이어서 의미가 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도시 입장에서는 이 농산물을 좀 안정적으로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 농촌의 경우에는 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농민들의 이 판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방안으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의성군과 대구 수성구가 이 도농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이 자매 결연을 체결했는데요.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친선 교류를 통해서 이 지역 문화나 이 관광, 스포츠 또 청년들이 오갈 수 있는 협약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 계획입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서 이 농특산물 구매를 포함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또 노력하기로 했고요. 의성구는 2010년 서울시 노원구를 시작으로 이 국내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이 자매 결연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데 이 수성구와는 이번이 7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 간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베트남이나 중국과 해외와 협약을 맺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네. 봉화구는 베트남 마을 조성을 추진할 정도로 워낙 유명한데 중국과 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있다고요. 네, 바로 청송군인데요. 이 중국의 숙천시와 청송군이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 지난 8월 18일과 19일 청송군을 숙천시 관계자들이 방문한 겁니다. 인구 600만 명의 도시거든요. 네. 청송군과 비교하면 이 도시 규모가 거의 3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예. 이 특색 있는 농업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녹색 농업을 활발히 육성 중인 곳인데 이 청송군에 있는 사과 농가를 방문하고 사과 유통 시설을 견학하게 됐습니다. 이 단순히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 농업에 있어서 청송군과 이 숙천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이 서로 간에 좀 상생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앞으로도 교류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하니까요. 어떤 효과를 볼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앞서 또 언급해 주셨지만 이 봉화군과 베트남의 교류, 그러니까 이 베트남의
리씨 왕조 시절에 이 네. 망명을 오면서 화산이 씨의 시조가 이 봉화에 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 봉화군에는 K 베트남밸리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이 국가 예산이 또 반영돼서 이 베트남과 한국 간의 우호 증진에 이 봉화가 좀 앞장서겠다. 여기에 베트남 출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산업까지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우호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지자체의 상생 협력 현황들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갈등하는 지자체들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논란으로 대구와 경북 또 의성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먼 지자체와는 상생 협력을 맺고 있는데 아주 가깝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대구시와 경북의 이 시군들 간의 지금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대구 경북 신공항 위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군위군과 의성군, 경상북도, 대구시가 2020년 8월 24일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네. 이 민항터미널을 군위군에 두고 화물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두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 국방부가 대구 경북 신공항 기본계획을 작성했고 이 국토교통부가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과 나온 것이 이 물류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이 의성군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2023년에 화물터미널을 이 군위군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이 대구시 군위군과 의성군 간의 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네. 왜 갈등이 벌어지냐면 이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옮겨오는데 군사공항은 의성군 쪽에 위치하고 있고 민간공항은 지금 군위군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의성군 입장에서는 군사공항은 이 소음만 유발하고 사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민간공항인데 이 공항을 양보한 만큼 이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에 와야 이쪽으로 화물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의성군에 이 부가가치가 창출될 텐데 이것이 고스란히 군위군에 가버리면 네. 의성군 입장에서는 남는 게 소음밖에 없다. 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구미시장이 의성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미시장은 가만히 있어라 왜 끼어드냐 이렇게 이 반발하면서 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이 경상북도에서는 화물터미널을 각각 군위와 의성 두 곳에 모두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네. 이 중재안을 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면 그 비용을 다 정부가 대라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게 된 건데요. 네. 지난 10월 20일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와 서로 간에 합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민간공항이 국토교통부 사업이지 대구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가 안 된다고 해서 대구시에 가서 굳이 사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공공항 이전으로 민간공항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활용하는 것은 국토부가 할 일이다. 이 이야기인즉슨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뭔가 갈등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네. 이 국토교통부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틀었는데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신공항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상주시와 문경시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사촌 도시인데 이 추모공원 건립을 두고 지금 1년 넘게 갈등 중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상주와 문경은 국회의원 지역구도 한 곳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교류를 오랫동안 해왔던 이 정서가 비싼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 상주시가 장사시설이죠. 장사시설이 포함된 추모공원 조성을 신청지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신청지가 한 곳만 들어온 겁니다. 이 한 곳이 바로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인데
한 곳만 신청했으니 이 지역을 추모공원 이 부지로 지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함창은 나한리가 문경시와 또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보니 아, 이 문경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상주시는 이미 3년 전부터 이 추모공원 건립을 해왔고 일부러 문경시와 접경지에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는 지역에 선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모공원 예정지가 확정되면서 문경시 쪽에서는 사실 이 추모공원과 문경시의 이 도심 지역과는 산이 하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과 장사시설이 들어온다는 데에 대한 이 거부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보니 이 문제가 지금 실마리를 못 풀고 있는데요. 이 상주시는 추모공원 건립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예산을 약 250억 원 가량 책정을 해놨고 늦어지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경상북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지만 네. 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역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좀 이 갈등 해결 기구라든가 네. 이 상주와 문경 간에 좀 반대와 찬성하는 입장을 하는 시민들 간에 좀 대화의 자리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상주시와 문경시의 추모공원 갈등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가축시설 관련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축시설이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로 네. 기피시설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 가축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갈등이 발생 중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의성군과 이 구미시의 경계 지역입니다. 네,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일원인데 이곳에 양돈 업체들이 6개의 이 돈사를 신축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의성군 입장에서는 이 돈사의 행정구역이 의성군이다 보니까 이 주변의 주택가의 이 거리상 문제였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일부 돈사가 구미시 도계면에 이 주택단지와 700m 인접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악취와 환경오염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이 구미 시민들이 이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의성과 구미 말고도 이런 지역이 경북에 또 있습니다. 네, 안동시가 영주시와의 경계 지점인 이 북후면 옹천리 일대의 돈사 신축을 허가해 줬습니다. 네. 이게 영주시 시민들한테 알려지자 주민들이 이 반대 의견에 나섰는데요. 이 조례상 시군 경계 지역에 들어서는 가축 사육시설에 건립을 막을 방도가 구미시나 영주시에 없다는 게 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행정구역상의 주소지만 적용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축사와의 거리를 이 안동시의 경우에는 조례상 한우는 150m에서 300m, 젖소는 250m, 대지는 1km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계 지역인 다른 지자체와는 이 1km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허가를 제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행정구역상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이 불어 이런 지역을 또 선정한다는 악용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경북도 차원에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좀 행정적으로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는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경쟁하고 있는 지자체들 짚어보겠습니다. 봉화군과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두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준비 중인지 또 어떤 점이 앞으로 관점이 될지 짚어주시죠. 네, 양수발전소는 그 물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물을 끌어올렸다가 이 전기 생산이 많이 되지 않을 때 다시 수력 발전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양수발전소를 두 곳에 일종의 저수지를 건설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설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지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한국수력 원자력 직원들이 또 상주하게 되고요.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의 이 토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다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봉화군이 2019년에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붙어 있는 봉화군과 영양군이 모두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 영양군과 봉화군 역시 양수발전소 유치 범국민 결의대회까지 오면서 우리가 진짜 찬성하고 있다.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국에서 양수발전소를 신청한 곳이 이 봉화와 영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자체도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서너 곳 정도만 선정하는데 경북 지역의 지자체 두 곳 다 지정해 줄 가능성이 적다는 점 때문에 이 두 지자체는 경쟁을 하면서 사실상 이 갈등하는 모양새까지 또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봉화군과 영양군은 이 양수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또 공군 관사 유치를 두고 또 부딪히고 있는데요. 공군 관사가 들어와도 인구가 한 50명 정도 느는 네. 걸로 아는데 이 50명이 인구 증가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네. 이렇게 필사적인가요? 네, 지금 이 영양군은 인구가 15,000명 정도 되고요. 이 봉화군도 이제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상당히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사가 지어지면 이 군인들 50명이 들어와서 살고 여기에 만약 가족들이 있다면 이 가족들까지 더해서 이 관사를 또 짓는 데 들어가는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이 공군 제8789 부대가 1965년 영양군 1월산에 지어졌는데 관사는 영양이 아닌 이 봉화 춘향면에 있었습니다. 이 장병들의 이동 편리를 위해서 철도가 있는 이 봉화군의 관사를 짓게 된 건데 영양군 입장에서는 아니 부대가 영양에 있는데 네. 관사도 영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 58년 동안 비정상을 참아왔다. 이 정상으로 돌려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영양읍내에 부지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기존의 영양읍내의 구도심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관사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네. 만약 이 관사가 오지 않게 된다면 이 구도심에 대한 개발 계획 역시 다른 걸로 바꿔야 되고요. 이 공군부대에 근무하게 되는 이 직원들이 아이를 출산하거나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인구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영양군은 필사적인데 네. 봉화군 입장에서는 있는 걸 또 빼앗기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봉화군은 또 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양수발전소를 시작으로 영양군과 봉화군 간의 갈등은 한편으로는 인구 소멸 시대에 우리 농촌 지역 지자체들의 좀 필사적인 경쟁이라서 안타까운 모양새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이 경상북도 차원의 좀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인구가 뭐 서로 뺏고 뺏기고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네. 보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지역이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의견 주시죠. 네. 뭐 갈등을 빚는 일이야 이 갈등 속에서 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 경상북도가 제 역할을 한다면 이 갈등이 조금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 지자체 간의 갈등 해결 기구, 이 관리 기구를 좀 상시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상생 발전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